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 소개요? 제 소개는 덮밥집을 하고 있는 동백에서 덮밥집을 하고 있는 이름도 말해야 되나요?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름은 땡땡땡 처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몰라서. 네. 하여튼간에 덮밥집을 갖다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덮밥집 횟수로 한 9년째. 장사는 얼마나 하신 거예요? 덮밥집 빼고요? 아니면 덮밥집만? 다 합쳐서. 다 합쳐서는 한 30년 돼 가죠. 엄청 오랫동안 하신 거예요? 예, 이것저것 좀 의류부터 해가지고 좀 쭉 해왔으니까 그 중간 과정에 저 직장 생활도 좀 했었고 몸을 담았었고 그 나머지는 자영업을 했다 봐도 될 것 같은데요. 현재 덮밥집을 9년째 하고 계시는데 예. 어떻게 하다가 이 덮밥집을 하게 되신 거예요? 요식업 쪽에 첫 스타트는 장사를 뭐 의류 쪽으로 해서 스타트를 했는데 워낙 성격 자체가 좀 밝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거 좀 좋아하고 앉아있는 그런 직업을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렸을 때 보면 또 만들어 먹는 것도 곧잘 좋아했고 그렇다고 뭐 요리를 하거나 이런 거는 취미가 없었는데 지금 와보니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제가. 네. 덮밥집은 시작한 지가 그 9년이 됐는데 첫 스타트는 제가 저기 서울의 이태원에서 장사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거를. 그때 한 9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상황이 참 안 좋을 때 시기에 장사를 시작하게 돼서 뭐 자본금도 없고 아주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뭐 우리 저 아는 지인의 친구 중에 마트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태원에 이제 지하에 이제 외국인 전용 마트를 하나 개설을 하는데 장사가 잘 안 돼요. 장사가 좀 안 돼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분식점이라는 코너에 마트 안에 코너에 있는 분식점이 있는데 그 가게 빈지가 한 2년 가까이 돼서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뭐 아까 얘기했지만 사람도 오고 가고 해야지 그것도 장사를 하는 거지. 그게 장사가 안 되고 하는 거는 이유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저도 뭐 직접 가보니까 그때는 뭐 안 좋게 뭐 저희 아까 형편이 이렇게 좋지가 않아 넉넉하지 않아서 일단 아무거나 한번 해보자 시도하고 가봤는데 상황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장사를 오래 했지만 이거를 다시 뭐 해서 살릴 수 있을까 생각도 있고 일단은 뭐 조건이 안 좋은 조건도 아니고 친구네 업장에 한켠에 있는 거라서 그닥 뭐 부담도 없이 한번 해볼 수 있어가지고 한번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제일 처음에는 뭐 이게 떡볶이 오뎅 이렇게 팔던 데라서 그냥 그대로 덮밥이 몇 가지 있었구나 갖고 이렇게 테이크아웃 하고 홀에는 한 자리가 한 3개 정도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뭐 없다가 있으니까 초반에 뭐 할머니도 뭐 떡볶이 사드시고 오뎅 사드시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뭐 그 자본금이 한 150만 원 들어간 것 같아요. 뭐 식자재 구매하고 그때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하여튼간에 저도 뭐 직장생활 그 전에 할 때였는데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제가 가게를 차려주고 이렇게 할 때였는데 좀 안 좋은 사고로 인해서 하여튼간에 하여튼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하여튼간에 드라마처럼. 그래갖고 뭐 어쨌든간에 뭐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꼭 들어가가지고 이제 떡볶이 김밥을 좀 천천히 하면서 하는데 손님이 워낙 없어요, 마트에. 지하에 있다 보니까 뭐 가게를 홍보할 수 있는 게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한 달 정도인가 떡볶이 오뎅을 열심히 팔면서 밥도 팔면서 있는데 의외로 덮밥을 몇 가지 해드렸는데 외국인 전용 마켓이니까 외국 분들이 뭐 다양한 데서 많이 오잖아요. 테이크아웃이 이제 포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도 팔고 뭐 저것도 팔고 하니까 메뉴를 좀 늘려볼까 해가지고 좀 늘려도 봤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메뉴가 좀 늘어갑니다. 지금 한 60까지 제가 하고 있죠, 이 가게에서. 조금 더 많은데 좀 줄인 거예요.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냐는데 할 수 있게만큼 제가 좀 해놓은 거고. 그래서 영업을 이렇게 쭉 하고 있다가 떡볶이 오뎅이 아까 아시겠지만 되게 힘든 거예요, 이게. 하루 종일 그렇게 남들 보면 떡볶이 오뎅이 되게 쉬운 줄 아는데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관심이 없으면 맛이 없어져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떡볶이랑 오뎅이 아주 절정이 맛있을 때는 손님이 없어요. 그러다가 걔네들이 이제 불기 시작하면 그때 손님이 붙어요. 참 애매해요. 다 버려야 돼요. 팔지 못해요. 그래서 아까워서 한번 팔았다가 요건 엄청 먹었어요. 많이. 떡볶이 같은 것도 양을 조금씩 하면 맛이 없어요. 한 번에 판에다가 해서 딱 졸이고 해야지 맛있게 나오거든, 떡볶이가. 근데 정상인 떡볶이 100% 컨디션 나올 때는 손님이 없고 그게 다 불었을 때는 손님이 붙어요. 애매하죠. 한참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배달의 민족인가 그 담당 영업사원이 한번 지하를 한번 내려와서 사장님 배달을 한번 이거 덮밥을 좀 해보지 않겠냐고 해서 솔직히 처음에는 뭐 배달하려고 들어온 건 아니지만
솔깃했어요. 하여튼 간에. 배달? 안 오니까 이제 내 마음을 좀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해서, 뭐, 한번 해보죠.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배달을 한번 시작하게 된 거예요. 한켠에서. 그래서 뭐, 메뉴 사진도 찍고, 뭐, 메뉴도 조금 더 보강해서 올리고, 해서 뭐 배달의 민족이 스타트 처음에 딱 되는 그날 한 주문이 한 6개인가 들어온 것 같아요. 첫날에. 네. 처음에 올렸을 때는 신기했어요. 이거 누가 밥을 시키긴 하네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 다음날도 주문이 6개보다 더 많아졌죠. 점점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배달이 들어온 거죠? 예, 지금 제가 뭐 조리장인데 네. 부조리장이 네. 뭐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제가 지금 저녁 8시 넘어서 촬영하고 있는데 아직 한 20분 남았어요, 영업이.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렇게 해서 네, 배달이 들어와서 신기했어요. 매일매일 배달이 좀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손님들이 지금 리뷰 같은 게 이제 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뭐 처음에는 리뷰로 갖다가 좀 답변도 달아주고, 뭐 지금 뭐 리뷰 달아주는 사장님도 계시고, 뭐 각자가 알아서 하시는데, 저는 리뷰를 좀 달아줬어요. 신기한 게 해가지고.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큰 리뷰가 이렇게 많이 달릴지 몰랐어요. 네. 하다 보니까 1000개가 넘고 보니까 다 달아주니까 안 달아주면 또 웃긴 것 같고, 지금도 뭐 리뷰가, 지금 어쩌다 가면 올라오면 리뷰를 달아주고 하는데, 너무 아직 제 뭐 생활인 것 같아요. 습관처럼 리뷰를 보고 피드백 받으면 뭐 해주고 하는 게 재밌어서 제가 하는 이거니까. 그래갖고 거기 한 달 영업을 하고 2달 하는데 바쁜 거예요. 떡볶이 오뎅은 제가 혼자 이제 하니까 도저히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떡볶이 오뎅 그때는 철수합니다. 이제 완벽히 철수를 하고 덮밥집으로만 해서 이제 운영을 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종류도 많이 늘어났겠죠. 이제 외국산도 다양하고 배달도 시켜 먹고 신규 메뉴도 냉장고에 있어요. 예, 냉장고 안에 있어요. 그래서 떠서 쓰면 돼요. 밑에 칸에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좀 몰라가지고. 잠깐 끊었다 갈까요? 살짝 끊을 수 있나요, 이거? 끊을 수 있어요. 그 밑에 있잖아요. 닭 반죽 뒤에. 예. 하여튼 간에 인터뷰를 해가지고, 어디까지 얘기했죠? 말 시켜가지고 엄청 알아서 해야지, 저거 뭐. 하여튼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바빠지기 시작해서, 그렇게 가요. 그렇게 가가지고, 너무 바빠져가지고, 혼자 하기가. 근데 주방도 너무 좁아가지고, 2평 남짓한 공간에서 뭘 뽑고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웃겼는데, 나름 바빴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 2달 되니까, 다행히도 전체적으로 이제 배달하는 데서 1등을 하게 됩니다. 와, 그랬더니 1등을 하게 되니까 그쪽 본사에서 또 우수 매장으로 해서 배달료를 또 안 받는 이벤트를 한 보름 정도 달리더라고요. 네. 배달료를 했는데. 그렇게 안 해도 지금 바쁜데, 그걸 하고 나서 다음날이 됐죠. 아침부터 11시에 오픈해서 제가 9시까지 했는데, 11시 거짓말 안 하고 딱 넘어가서부터 주문이 들어오는데, 주문서를 뽑으니까 음식을 못하는 정도로 바빴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계를 껐어요. 주문을 다 못 받아요. 제가 해낼 수도 없고, 아무리 제가 음식은 빠르게 하긴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포장을 싸고 또 라이더를 또 이렇게 접수를 하고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는 이제 배달이 지금처럼 포화 상태도 아니고, 그래도 뭐 서울 지역에는 배달이 그래도 많이 시켜 먹는 사람들이 거의 형통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되게 많은 거고. 너무 바빠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저렇게 하다가 이제 바쁜 생활을 갖다가 2, 3년 정도 이렇게 하고, 돈도 모이겠죠. 없었던 돈이 뭐 하여튼 간에 고생했으니까 돈도 모이고 해가지고 조그마한 가게를 이제 할 수 있을 만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마트 자체에서 너무 장사가 좀 덜 되고 하니까 가게가 매매가 돼요. 저도 나와야겠죠. 근데 이제 저도 그 안에 있을 수가 재계약을 할 수 있었는데 1층 같은 데서 홀도 좀 받아보고 싶어 해가지고 가게를 좀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때 경리단길이 핫플레이스였는데, 그 당시에 6, 7년 전이죠. 가게를 알아봤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가게가 있었는데 계약을 했는데 권리금을 더 주는 사람이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본의 아니게 계약금 2배 막 물러서 넣고 다시 가게를 알아보고 있는 중에, 제가 여기 동백동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태원까지는 버스 2번 타고 이렇게 다녔는데, 그마저도 재밌었는데, 가게가 좋은 자리가 나와가지고 한번 도전하게 되었죠, 한번. 근데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워낙 몇 년 장사를 해서, 배달, 테이크아웃 고객들이나 단골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걸 또 포기하고 일로 와가지고, 인사도 없이 그냥 와서 동백에다가 이제 뿌리게 됩니다, 집 앞에다가.
처음부터 또 처음에는 배달을 안 하다가 동백에 와서도 뭐 배달하게 됐는데 다행히도 또 동백에서도 시켜 드시는 분들이 밥을 좋아하고 학생들이 참 좋아하더라고 제 밥을. 그래서 배달도 많이 시켜주고 재미나게 이제 뭐 지나면서 이렇게 왔어요. 그러다가 코로나 터졌을 때도 배달이 급증했죠. 뭐 거리두기 할 때도. 그때 돼서 이제 배달 안 하는 집들도 배달을 하고 뭐 요식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아까 알겠지만 공유 주방 이런 게 주방만 있고 홀은 안 받고 배달만 하는 전문적인 매장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서울은 되게 많았는데 여기도 이제 동백도 큰 도시는 아니지만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도 뭐 잘 되죠? 뭐 각자 잘 되는 거죠, 배달이. 못 시켜 먹고, 아니, 만날 수가 없으니까. 코로나 시기가 끝나고 몇 년, 한 2, 3년 코로나 시기 갔잖아요. 가고 나서 이제 갈 시점에 제가 좀 가게를 좀 안쪽에서 지금 현장에 있는 좀 여기가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하니까 매장은 좀 적지만 월세는 더 비싸겠지, 여기가. 옮기게 돼요. 이제 홀 영업을 좀 하게 되는데 배달은 조금 하고 홀 포장이라든지 요걸 하게 해서 여기로 가게를 털을 옮겨서 여기로 왔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장사를 이제 뭐 덮밥집을 하고 있는데 경기가 지금 또 장사가들이 이제 요식 물가도 오르고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배달 음식이 좀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아요. 배달료 상승이라든지 그중에 뭐 코로나 때 배달 많이 시켜 드셨던 분들이 이제 좀 지치죠. 그래서 뭐 뉴스에서도 뭐 배달 뭐 어깨 뭐 심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달하는 집들은 너무 많고 그다음에 이 동네에도 뭐 상권이 이렇게 큰 건 아니고 그래서 매출이 좀 줄고 배달도 좀 줄고 배달 한 100개 치는 집은 한 절반 30개 정도 하는 거고 하루에 10개 하는 집들은 뭐 3, 4개 하는 거고 뭐 저도 마찬가지로 그냥 단골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또 드셔볼 만한 것도 많으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그려저러니 지금 힘들다 해도 그냥 끌어나가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렇게 돼서 좀 여기까지 온 거죠. 처음에는 분식집으로 시작하셔가지고 덮밥집으로 바뀐 거잖아요. 예, 분식은 근데 애초에 분식 프랜차이즈점의 본부에 가맹본부에 제가 몸을 담고 있어가지고 경남 지방 일단 부산 지방에 이제 홈플러스라든지 이마트라든지 푸드코트라는 데가 있어요. 뭐 입점하는 그 아이템을 장사를 갖다가 소비자부죠 가맹점주분들 이제 장사를 이제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하는 걸 직업을 하고 있었죠 그때는. 게다가 분식은 좀 어떻게 보면 어려워요. 사람들이 근데 요거는 워낙 식자재들이 좋게 나와요. 원팩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좋게 나오니까 쉽게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오픈한 분들이 꽤 많아요 솔직히.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지만 음식이 쉬우면 장사도 쉽게 망가집니다. 근데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힘들어요. 노하우가 없고 하니까. 왜냐하면 잘 나온 데서는 큰 노하우는 없거든요. 조리만 쉽고 장사하기 쉬워지는 것 뿐이지 그 나머지는 뭐 도움될 만한 건 없어요. 현실에서 사계절을 갖다 장사를 하는데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장사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물가가 어떻게 오르는지 그런 내용은 누구 하나 가르쳐줄 사람이 없죠. 초보 창업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제 보는 게 숙제예요. 기술이 없으니까 보다 나온 뭐 쉬운 거 아까 얘기했지만 좀 자본금은 조금 해가지고 뭐 할 만한 게 없을까 해서 지금 예전처럼 막 계약도 그렇게 쉽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해요 창업자분들이 알아보고. 근데 알아보는 것까지 좋은데 실제로 슛 들어가면 뭐 펜에도 적었던 메모했던 그 내용대로는 장사가 쉽게 풀리지는 않아요. 그 해답은 해보면 아시는 거고. 그래요. 장사는 이렇게 뭐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하실 분들만 하시는 게 맞는데 안 하실 분들이 지금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하지도 안 하실 분은 없어요. 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되는 거지 뭐.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뭐. 그래요. 영화로 따지면 주인공을 하느냐 X를 하느냐 조인을 하느냐 그 급수의 차이인데 내가 주인공 급수인지 엑스트라 급수인지 그걸 분간을 잘해야 되는데 개인이 잘 몰라요. 주인공이 너무 많아 근데 진짜. 예. 근데 영화 시나리오는 좋은데 주인공이 많아 연기를 못 해버리면 주인공도 아까 얘기했지만 영화를 이끌어 만한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조연은 조연답게 연기를 하고 단역은 단역답게 연기하고 엑스트라는 엑스트라답게 연기를 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 엑스트라, 단역, 조연 해서 올라가는 단계가 장사도 마찬가지로 내공이 커져요. 확 뛰어 올라오면 주인공을 해버리면 관객들이 딱 봐서는 주인공급이 아닌데 연기 저렇게 하네? 해서 씁쓸하게 끝날 수가 있어요. 흥행은 못하겠죠 영화가. 아쉬움이 남죠. 주인공이 저 사람이었다면 하면 뭐 영화가 잘 나왔겠죠. 그래도 뭐 안 되는 주인공은 아무리 좋은 사람 써도 지금 영화를 보도 개봉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돈을 많이 써도
근데 그 정도 장사를 봐도 자본공이 많이 들어가서 인테리어를 이쁘게 하고 뭐 맛있는 집을 해도 장사를 해가지고 뭔가 성공을 하고 하는 거는 참 어려워요. 기대치가. 운도 많이 따라줘야 되고. 그 대신 이제 주인공이 급수가 잘하면 소자본 아까 얘기했지만 영화로 따지면 저예산 뭐 독립영화라든지 근데 뭐 연기도 좋고 작품 좋아가지고 대박 터지는 경우 많잖아요. 마찬가지 소자본 창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열정이 있으면 조그만큼 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모든 장사하는 거는 스타트는 되게 쉬운데 중간 과정이나 피니시, 종착점은 가르쳐주거나 조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미 스타트를 하면 본인이 이제 주인공처럼 장편 영화를 가든지 단편 영화를 갈 건가, 조기종을 할 건가, 이제 본인이 생각을 해서 해야 돼요. 남들이 관여할 문제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해야 될 숙제예요. 그래서 참 이게 쉽긴 쉬운데 해보면 전혀 쉬운 건 아니고 프로가 대한 숙제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이걸 하고 있는 한은 그렇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 지금도 뭐 제가 뭐 잘난 체는 아니고 지금도 어려워요. 뭐 지금도 이렇게 뭐 안 되고 하는 게 어려워요. 왜 안 되냐 하면 뭐 할 말이 없어요. 뭐 구조적으로 안 되면 또 잘 되게 할 방법이 있지 않겠냐? 방법은 없어요. 또 맛있게 음식을 하니까 또 맛있게 하고 뭐 어떻게 하면 좀 많이 드든지 친절하게 하든지 그런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과도하게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하거나 이런 건 너무 범위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는. 네.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된다는 게 사실인 거죠. 근데 일단은 뭐 지금 자영업에서 살아남을 길은 버티고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예.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